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크남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풍자 만평. 오늘은 윤석열의 대권행 1등 공신은 추미애, 이러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서예가들이 즐겨 쓰는 고사성어 중에 매경한고 발총양,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한의 추위와 고통을 견뎌낸 매화는 더 맑고 진한 향기를 풍긴다. 즉 온갖 역경을 이겨낸 사람은 더욱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야말로 조국 전 장관 시절부터 현재 추미애 장관에 이르기까지 역대 어느 검찰총장보다도 가장 혹독하고 끈질긴 탄압과 견제를 받으면서 퇴진 압박을 받은 그러한 검찰총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 비서실장, 여당 당대표, 여당 국회의원, 친여 성향의 언론에 이르기까지 윤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의지를 꺾고 저지하고 포기토록 하기 위해서 온갖 방해 공작과 압력을 행사했지만 그때마다 묵묵히 꿋꿋하게 견디면서 맷집을 키워온 윤 총장은 국민의 지지와 동정 여론으로 오히려 인기가 높아지면서 드디어 대권 반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추 장관의 비이성적인 인사권 남용과 윤 총장 수사지휘권 박탈 조치에 대해서 미친 무당 작두 위에서 칼춤춘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윤 총장에 대한 안하무인식 무차별 공격으로 인해서 오히려 윤 총장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져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 속담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가서 눈을 킨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나약한 졸장부들이 하는 비겁한 행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당당한 태도와 작심을 하고 발언한 질책에 무참하게 당하고는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사과를 해라, 태도가 불량하다, 왜 책상을 치느냐 하면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대면서 공격을 했지만은 윤 총장은 이에 굽히지 않고 사과 못한다, 사과할 일이 아니다,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정당하게 나의 맡은 소임을 다 했을 뿐이다, 중상모략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다 라는 말들로 소신을 굽히지 않으니까 할 말을 잃은 저들은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라면서 공수처까지 들먹였는데 한마디로 소가 웃을 국정감사였습니다. 1박 2일에 거친 국정감사에서 가장 관심을 끈 대목은 김도읍 의원이 윤 총장에게 지금 언론에서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다, 임기를 마치고 나서 정치하려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윤 총장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지금은 제 직무를 다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향후 거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윤 총장은 퇴임하고 나면은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보겠다라는 여운을 남기는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여러 언론기관에서는 대권 도전의 뜻이 있다는 쪽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윤석열 총장이 대권 도전까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을 먹게 해주고 그와 같이 유명세를 높여준 장본인은 바로 끊임없이 윤석열을 억압하고 견제한 추미애 장관이었습니다. 만약 윤 총장이 대권에 성공을 한다면은 추 장관이야말로 윤석열 총장이 대권행으로 가는 길에 1등 공신이 된 셈입니다. 이낙연 여당 대표마저 윤석열의 당당한 발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는커녕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라는 발언을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과 비리가 얼마나 무섭고 겁이 났으면 저렇게 공수처 설치가 절박하다라고 허둥대는가 하는 측은한 심정까지 들면서 한국 정치 수준이 참으로 초라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걱정해 주시는 고마운 교수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앞으로 박수치게 될 일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때 손바닥이 아프도록 열심히 박수를 치려면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하십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책 일명 조국 흑서를 진중권 교수 등과 함께 공동 저술한 기생충학 박사 서민 교수가 국정감사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싶어서 윤 총장을 향해 질타성 발언을 퍼붓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좀비에 비유하면서 몸과 마음을 추스리고 건강에 힘쓰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정권이 바뀌어서 저들이 주의수복 차림으로 윤석열 총장 앞에 설 날을 기대해본다. 그런 날이 왔을 때 손바닥이 부르스도록 박수를 잘 치려면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작년 7월 윤석열 총장 임명 동의를 위한 국회 청문회 당시에는 윤석열이야말로 시대가 원하는 참 검사다라고 강변하던 그 주둥이로 윤석열이야말로 부패한 정치 검사다라고 호통치는 저 무리들을 보라. 저들을 인간이라 할 수 있겠는가. 정상적인 인간을 물어뜯으려고 덤벼드는 좀비 떼에 불과하다라면서 건강에 힘쓰자. 저들이 감옥 갈 때 손바닥이 부르트도록 박수를 치려면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현 여권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대해서 국감에서 윤석열한테 망신만 당한 모지리들이 링 밖에서 분하다고 단체로 궁시렁대는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가왕 나훈아의 히트곡 테스형의 가사 중에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노래말이 있는데 정말 세상이 왜 이런지, 세상이 왜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향으로만 돌아가고 있는지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래가 아닌 간단한 유머 한 편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끝낼까 합니다. 어느 날 꽃을 파는 꽃장사 아저씨가 이발소에 왔습니다. 이발을 하고는 얼마냐고 물었죠. 이발사 아저씨가 이번 주는 제가 특별히 마을을 위해서 자선 봉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발 요금은 안 받겠다고 했습니다. 꽃장수는 이발사 아저씨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발소로 나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을 해보니 예쁘고 아담한 꽃바구니와 함께 그 안에는 감사 카드가 꽂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마을 소방관 아저씨가 왔습니다. 이발사는 마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소방관을 위해서도 정성껏 이발을 해주었고 봉사를 하는 기간이라서 돈을 안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을 해보니 도너츠 한 상자와 감사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국회의원이 와서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사는 역시 이발 요금을 무료라고 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돈 지갑을 꺼내는 척하다가 안주머니에 돌아놓고는 이발소 아저씨 어깨를 툭 치면서 수고했어 라는 말을 남기고 이발소를 떠났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가 출근을 해보니 12명의 국회의원이 이발을 하기 위해서 모여서 서로 자기가 먼저 왔다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서민들과 정치인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인과 어린아이 기저귀는 깨끗한 새 것으로 자주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유명한 철학자 플라톤은 정치를 외면한 것에 대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사람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긴 바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정치인들의 수준을 보면서 우리가 더 이상 국가의 장래를 저질스러운 좀비들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정치를 외면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총선 부정선거에 대한 재검표가 더욱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의혹이 있는 모든 선거구에서 철저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재검표가 실행되는 모든 과정에서 더욱더 철저한 감시 감독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모든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내야만 할 것입니다. 대충 넘어가려는 저들의 책략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주주의는 우리 힘으로 회복시키고 우리의 힘으로 지켜내야 합니다. 네, 프랭크 남주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시사만평은 대한민국의 정치가 보다 성숙한 단계로 발전해서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의견 참여 댓글은 저의 이러한 노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